안녕 얘들아. 오늘은 오가의 두 번째 파트, 바로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오가의 큰 제목이 동사의 종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동사의 종류가 아니라 문장의 형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형식 동사를 배워왔어요. 자, 이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즉, 이 주격, 보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고요. 대표적으로 배웠던 동사가 바로 감각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총 5개,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 5가지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굳이 명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명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치사 like를 써서 It feels like a cushion. 그것은 쿠션과 같은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like를 써서 문장을 적는 연습을 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뭐냐면 바로 사형식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 중에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형식 동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항상 문장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indirect object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direct object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간목, 진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러면 어떤 문장들이 그러면 사형식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문으로 보시면 나는 줘요 그녀에게 하나의 장미를 이라고 아주 로맨틱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give 그녀에게 her 뭐를? a rose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문장들을 접해오면서 아마 사형식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형식이라고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사형식이에요. 왜냐면 나는 줍니다. 그녀에게 바로 장미를요. 딱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구조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는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목적어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늘 해석했을 때 뭐뭐을 또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되는 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동사는 우리가 이 give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바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왜 이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었고, become이 있었고, 그리고 감각동사가 있었듯이 사형식 동사에는요, 바로 수여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수여동사라는 뜻부터 조금 단어를 조금 분석해 보면, 수여라는 건 뭐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해석이 되는 동사들을 다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give가 있고요. 주다. 그리고 send, 보내주다. 그리고 show, 보여주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teach, 가르쳐주다. cook, 요리해주다. find, 찾아주다. 그리고 write, 써주다. 그리고 ask, 물어봐주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사들 중에 뭐뭐 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얘는 수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여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 즉 사형식 구조를 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요리해 줍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떡볶이를. 자,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요리해 줍니다. 자, 요리하다, cook이죠? 근데 요리해 줍니다, cook. 자, 내 여자친구에게 my girlfriend 뭐를? 떡볶이. 이렇게요. 나는 요리해 줍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떡볶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딱 4형식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 4형식 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좀 적어볼게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그러면 3형식은 어떤 구조를 띄우고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해석을 할 때 뭐뭐을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먹는다 사과를. I eat an apple. 나는 먹는다 사과를. 내가 먹는 대상이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3형식이라고 합니다. 3형식과 4형식의 큰 차이는 뭐냐면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고요. 4형식은 목적어가 2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4형식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요. 3형식은 그냥 직접 목적어, 즉 을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밖에 없어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선생님과 그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과정. 자, 우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예문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예문 여기 보시면 I give her a rose라는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주어진 문장이 4형식이었어요. I give her a rose. 나는 줍니다. 그녀에게 장미를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딱 4형식이죠. 자, 3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는 무슨 목적어라냐면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어 동사 내려와요. I give. 그리고 직접 목적어 a rose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her, 그녀에게 지금 간접 목적어가 남았잖아요. 그럼 얘를 뒤로 뺍니다. 이렇게.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I give a rose her.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to를 가지고 와요. I give a rose to her. 나는 줍니다. 장미를 그녀에게. 나는 줍니다. 장미를 그녀에게. 3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to 전치사가 데리고 오는 전치사구는요. 문장의 형식에 속하지가 않아요. 자, 얘는 문장의 형식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로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위에 나왔던 또 다른 예문 I cook my girlfriend 떡볶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원래 주어진 문장 보면 나는 요리해줘요. 내 여친에게 그냥 GF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떡볶이입니다. 나는 요리해줘요. 여친에게 떡볶이를 딱 4형식이죠. 그럼 이제 얘를 3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그래서 I cook 그대로 내려오고요. 떡볶이가 끝에 있었던 게 이제 앞으로 넘어와요. I cook 떡볶이. 그런데 이제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겠죠? 그럼 얘는 뒤로 갑니다.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에게. 자, 그런데 얘도 역시 그냥 가지 않고 전치사를 데리고 가는데요. 자, to를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조건 to를 쓰지 않고요. 이때는 for를 잡아요. I cook 떡볶이 for my girlfriend.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이 어느 때는 to를 쓰고 왜 어느 때는 for를 써요? 자, 그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외워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요 동사들은 다 to를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 fo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for만 쓰는 경우는 어떤 동사들이 오는 경우냐면 am, be, she, 개판이에요. 자, MBC 개판.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방송사 MBC는 지금 개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M은 make, 만들어주다고요. 이때 B는 buy, 사주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C는 쿡이고요. 요리해주다. 이때 G는 get이에요. 자, 이거 get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 G를 give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give가 아니라 get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마지막 F는 find예요. 그래서 이 MBC 개판은 무조건 for 쓰셔야 돼요. 자, 아까 여기서 for 썼던 이유도 바로 동사 자리에 쿡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of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of가 오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ask입니다. ask.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to입니다. 그래서 MBC 개판하고요. 그리고 ask를 뺀 나머지는 다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키도키. 그래서 ask 하나만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면, 자, ask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이크는 부탁해요, 나에게. 자, 제이크는 물어봐요,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Jake asks me, 나에게 a question, 이렇게. 자, 이거 사형식이죠. 제이크는 물어봐요, 나에게 질문을. 주어, 동사, 간목, 진목입니다. 자,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제이크는 똑같아요. 물어봅니다. ask. 자, 뭐를? a question. 질문을요.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는 뒤로 가는데 ask이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써서 of me 이렇게 가는 거죠. Jake asks a question of me 이렇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진목이고요. 이때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라는 수요 동사고요. 이 수요 동사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시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적어주는데 그냥 적어주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 또는 for 또는 of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면 그것은 동사가 결정하더라. 그래서 동사가 MBC, get fun, make, buy, cook, get fine 와 같은 동사가 나오면 for를 쓰고요. 물어봐주다, ask가 나오면 of를 씁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to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는 아마 to이고요. 그리고 for, 그리고 for, of가 되겠네요. 그래서 to, for, of. to, for, of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쓰셔서 삼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